더 중요한 건데 네. 광명이나 시흥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네. 개발 제한 구역에서 실수요자가 땅을 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부상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그게 다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토지 투자는 고수의 고수 그렇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의 땅은 개발될 땅과 개발되지 못할 땅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서 손해 안 보게 잘 사는 게 이게 고수의 비법이죠. 근데 이 중에서 네. 어떤 게 보상가가 제일 높으냐 네. 이런 거는 뭐가 제일 높아요? 제일 많이 알겠죠. LH 직원을 친척으로 두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부는 억지로 일구는 거는 안 돼요. 네. 정상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런 수익.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몇몇이서 그룹을 줘서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버는 거는 이건 아니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매브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업계 엄청난 고수를 모셨습니다. 고준석 동국대 교수님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고준석이고요. 전에는 신한은행에 30년 동안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장,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많이 했었죠, 시장에서. 고준석TV 개국한 지 1년 됐는데요. 여기 오시면 다양한 정보를 김숙 씨하고 2시간을 찍었고요. 8편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서 확인해서 꼭 재밌게 보세요. 네, 여러분 좀 매브리TV 보시고 또 바로 고준석TV로 넘어가서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망한데요, 제가 이렇게. 네, 교수님 여기 화기애애한 얘기 하다가 네. 시국이죠, 시국인지라 네. LH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안 하고 가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네. 지금 중요한 얘기라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투자자분들한테 네.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아파트만 보다가 이렇게 토지 투자 알짜 영역이 있구나. 네, 눈을 네. 막 뜨고 있거든요. 네. 사실 토지 투자가 고수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토지 투자는 고수의 고수 그렇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기회가 좀 평등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황상 직원들이 네. 내부 정보로 이제 사익을 취한 그런 셈이 됐거든요. 네. 사실 교수님처럼 잘 아시는 입장에서 조금 좀 감회가 좀 착잡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토지 투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또 토지는 아무데나 사놔서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토지는 잘못 사면은 투자 기간을 100년으로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토지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 시선에서 보기에는 납득이 잘 안 가고 뭔가 불공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국민들 마음이 굉장히 지금은 서운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네. 이분들이 이제 등기부등본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차명도 아니고 실명으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법이 없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걸릴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야. 더 중요한 거는요. 네. 지금 광명이나 시흥 그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 실수요자가 땅을 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땅 산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투자 목적이 아니죠. 네. 실수요 목적이죠. 농사 말고 땅을 어디에다 산다라고 하면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데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신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산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왜 사지?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지나고 와 보면은 네. 그 땅을 사놓고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땅이 수용되면서 내가 투자한 금액 그 이상으로 보상을 받겠구나. 자, 이런 이제 계산이 다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확실한 소스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게 없으면은 투자하기가 힘든 거고 그러한 정보들이 일반인들도 아는 사람들은 투자할 수 있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투자를 못 하는 네. 거죠. 게다가 또 엄청난 대출을 일으켜서 이걸 샀단 말이죠.
이게 시중은행에서 대출이요. 농지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점장까지 하셨으니까 잘하실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농지는 대출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농지에 대출 되는 데는 농협분이 없어요. 실수요자들만 해주려는 거거든요. 네. 농사 짓는 분들만 해주려는 거거든요. 뭐 농지를 살 때 대출 받아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묵혀둔다. 그 위에다가 보상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묘목을 심어놨다. 네. 이런 거는 일반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묘목 얘기하셨는데 이 한 분이 진짜 이렇게 밭을 갈아엎고요.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뭐 왕버들나무 이거를 이제 묘목을 심었다 그래요. 이렇게 좀 희귀수종 묘목이 있으면 진짜 감정가가 훨씬 올라갑니까? 이 나무에 대해서도 보상가가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잣나무, 편백나무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희귀수종 같은 거는 희귀한 묘목이니까 네. 이거는 기존보다도 높게 정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정하기 나름이겠죠. 희귀종을 심는다는 것은 보상가를 더 받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아니 그 워낙 토지 시장도 오래 보셨잖아요. 네. 이런 케이스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궁금하네요. 90년대 당시에 노태우 분당 일산 네, 할 때요? 분당 일기 신도시 할 예. 때도 일부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근절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그들만이 투자해서 수익을 취하는 거 이런 거는 근절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 보상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죠? 그게 다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교수님 요거랑 네. 사실 LH 사태랑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올해 여름부터 3기 신도시 예비 청약을 받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네. 뭐 3기 신도시 이 부정이 만연한 3기 신도시를 얼른 취소해라.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의 사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철저하게 제 사견이고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별건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조사는 조사대로 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처벌 받으실 분들은 처벌 받으셔야 되고요.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가격 안정을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네. 결국 집값이 지금 올라가는 거는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한테 다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 부담 맞아요. 증가하잖아요. 없는 사람 집값 올라가니까 내 집 마련, 전세값 상승 이거 감당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그 스케줄대로 오는 7월 달에 예비 청약 있죠. 네. 이거 실시해야 돼요. 이거 실시해야 되고, 자, 공급을 한다라는 거를 정부에서 강한 의지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또 보도 보니까 요새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정된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물론이고 이 지구와 인접한 지역 토지 거래가 막 늘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네. 사실 고수들은 수용되는 땅 말고 그 바로 옆 지역을 사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한다. 당연하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당연하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그러니까 건지. 토지가 수용되는 지정되는 안에 사면은 수익을 어떻게 보면은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금액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는 수용될 지역이다, 수용될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보상가가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이제 토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현재 그 자체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사면은 거기 개발되고 난 뒤에는 여기에 가격이 지금 10만 원인데 한 20만 원은 되겠구나. 20만 원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준 가격에 뭐 많아봤자 110% 20% 정도. 공시지가요? 네, 이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협의가 안 되면은 또 협의해서 재심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보상가를 다시 협의해서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되는 지역 그 위에 그 주변 지역에 이 땅을 사게 되면은 네. 그 지역이 개발되면은 옆에 지역도 개발이 되고 옆에 지역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옆에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수들은 보상받는 그 지역보다는 그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게 옆 지역이 훨씬 높은 거죠? 옆 지역이 훨씬 높죠.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감정평가의 한 110% 정도로 보상을 해주면요. 어떤 사람이 그 지구 수용되는 지역의 땅을
감정가의 110%보다 더 높게 샀습니다.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네. 와,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고수의 영역이네요. 그거를 알고서 손해 안 보게 잘 사는 게 이게 고수의 비법이죠.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없을 때 정보를 네. 선점해서 그렇죠. 싼 가격에 딱 들어가면 네. 이거는 100% 소액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계속 가격은 올라가니까요. 그런 소문이 돌고 도르면은 나는 10만 원을 샀는데 토지가 수용되기 직전에 그 신도시로 발표되기 직전에는 50만 원, 60만 원까지 시세가 올라갈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사는 사람은 손해인데 정보를 알고 일찍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 얘기 나온 김에 보상 관련 실무적인 얘기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보상은 평가사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워낙 물어보세요. 보수시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역이 지정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안에 뭐 전도 있고 밭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용도 구역별로 다양하잖아요. 네, 계획 네, 관리, 네, 뭐 네. 생산 관리 뭐 네, 이렇게 네. 있고. 근데 예를 들어 개발이 안 되는 임야의 맹지 뭐 이런 거를 샀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데도 신도시 부지에 포함이 되면은 여기도 다 보상을 해줍니까? 그럼요. 다 보상을 해주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길 옆에 붙어 있는 밭보다는 네. 길이 없는 맹지, 임야 이런 것들이 싸거든요. 단가는 되게 싸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수용이 되면 다 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시지가 기반.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돈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좋은 지역에 살 수 있겠지만 네.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사도 충분히 보상이 되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로 발표되는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도로가 됐든 임야가 됐든 답이 됐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거를 사도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네. 어떤 게 보상가가 제일 높으냐 네. 이런 거는 뭐가 제일 높아요? 보상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제일 많이 알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밭보다는 논이 높대. 그럼 네. 논을 살 것이고요. 네. 논보다는 이게 임야가 수익이니까. 낮대. 도로가 없어도 평당 평가 금액은 똑같대. 라고 하면 맹지가 없는 게 시장에서는 싸잖아요. 네. 그런 걸 사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보를 갖고 있고 확실한 소스가 있으면 이 임야의 뭐 맹지 이런 거는 거래도 잘 안 될 텐데 그런 걸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살게요 하면 이분들은 네. 좋아라고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사놓고 이제 부풀려 가지고 이제 빠져나가서 차익을 그렇죠. 먹는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LH 사태 때문에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역대급으로 또 간만에 높아졌거든요. 일반인들이 나도 이참에 아파트도 많이 올라서 지금 할 게 없는데 토지 투자를 해보겠다. 어떤 팁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토지는 잘못 투자하면은 내가 아닌 그 다음 때 오대조 할머니한테 내가 땅을 받은 네. 오대조라고 하면은요 네. 조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민족의 개념이에요. 오대조 할머니한테 네. 땅을 물려받았다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땅은 개발될 땅과 개발되지 못할 땅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용도 구역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회색 지역에 있는 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회색 지역에 있는 땅도 있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못하면은 투자 기간 100년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땅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4개로 구분되어 네. 있고요. 도시 지역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4개로 또 구분되어 있어요. 주거 지역만 하더라도 6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복잡하네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인데 전용 주거지역은 1,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준주거지역 해서 이제 6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주거지역의 땅을 살 때 전용 1종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냐, 준주거를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냐,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준주거 사는 거거든요. 네. 모르는 사람은 전용 1종을 사는 거고. 준주거가 제일 용적률을 높게 올릴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사야 된다는. 관리지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관리지역에서도 계획관리를 사느냐, 생산관리를 사느냐, 보존관리를 사느냐, 이 3개 중에 관리지역이라도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토지 투자로 가서 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토지 투자는 반드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지.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 갔더니 땅을 보러 갔더니 아주 네모 반듯한 도로변에 붙어 있어요. 저 그런 땅 샀는데 개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어. 개발 제한구역. 자, 그런 건 절대 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땅은 용도 구역, 용도 지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 전부 다 규제만 하고 있어요. 규제 안 하면 뭐 건물을 100층이라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규제가 되고 있는 땅이냐 안 되고 있는 땅이냐 이거를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제가 옹 기자님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시골에 가면은 예. 네모 예. 반듯하게 바둑판처럼 잘 돼 있는 땅을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밭인데 그냥 생긴 그대로 이런 자연 형태의 그런 논밭을 사는 게 좋습니까? 왠지 저 질문 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왠지. 정리 안 된 거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사람들은 정리된 땅을 삽니다. 왜 답이 그겁니까? 정리된 땅은 농사만 지라는 땅이에요. 절대 농지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그냥 자연 형태 그대로 전다. 이런 거는 계획관리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땅이 더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만 보고서 사면은 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토지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땅값은 부동산 가격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안 올라요.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물을 100층짜리로 질 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시골 돈 사서 뭐예요? 거기다 상가 건물 저는 누가 와야죠. 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 즉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런 데가 핵심 지역이죠. 두 번째, 인구가 늘어나는 두 번째는 관광 인프라가 증가하는데, 관광 인프라가 증가해서 외지의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자, 이 두 가지 지역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지역에 아까 얘기한 그런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를 잘 살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못 보고 투자하면은 투자 기간 100년 잡아도 신라가 다시 돌아와도 투자 가치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가장 쉽게 절대 사지 말아야 할 토지를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뭐 지리산 사면 안 되는 거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국립공원 이런데요. 네. 그런데 보면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네. 네. 공원으로 농림지역. 네. 네. 농림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사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될 땅 두 개 중에 뭐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농사만 짓거나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해야 돼요. 네. 네.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는 산장 같은 거, 뭐 버섯 같은 거 이런 거는 키울 수 있어요. 이런 거 키우려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개 지역은 사면 안 된다. 도시 지역에서도 녹지 지역, 보전 녹지 지역은 사면 안 된다. 도시 지역 안에서도. 보전 녹지는 뭘로 씁니까, 그냥? 보전 녹지는 공원으로 쓰는 거예요. 공원으로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산 같은 데 보면은 저런 데가 보전 녹지로 지정이 된. 이런 데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남산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보전 녹지. 저런 데 이제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못 사는 거죠. 현장에 나가서 현장 탐방을 통해서 공적 정보에 있는 내용들이 현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공부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들을 현장에 가서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네. LH 직원을 친척으로 두면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친척이어서 더 불편한 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는 억지로 일구는 거는 안 돼요. 네, 네. 정상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런 수익.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몇몇이서 그룹을 줘서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버는 거는 이건 아니죠. 네. 네. 이런 자세한 내용이 고준석 TV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 들어와서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너무 많은 얘기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 시간의 제약이 있어가지고 제가 민망한데요. 고준석 TV에 이제 네. 섹터별로 이용을 해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